어서 오세요. 일찍부터 가게를 가득 메운 손님들이 기다리는 건 발요리의 대표 주자인 닭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버무린 거 가지고 이제 불 앞에서 석쇠 닭발로 구워서 손님들한테 나갑니다. 석쇠 닭발? 네, 맞습니다. 닭발은 센 불에서 빠르게 익혀야 맛과 식감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불향을 입혀 풍미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덥지만 이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석쇠에 굽지만 매운 국물을 자작하게 부어 끓여주기도 하는데요. 국물 닭발 나왔습니다. 닭발은 뼈째로 뼈 없이 탱탱한 살만 맛볼 수도 있는데요. 매콤한 맛 때문에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맛있는 매운맛을 좌우하는 양념. 뼈의 유무에 따라 사용하는 재료의 종류와 배합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고춧가루와 고추의 비율은 맛을 내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양념을 배합하는 방법인데요. 양념할 때 특별히 이렇게 불을 땡기면서 양념해야 돼요. 불 위에서 볶아야지 이 닭발에 잘 스며들거든요, 양념이. 직접 개발한 양념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솥 하나에 들어있는 닭발의 양은 50kg. 거기에 양념까지 더해지면 무게가 60kg 정도 되는데요. 그걸 손으로 뒤적이면서 양념을 섞어야 하는 작업. 그야말로 힘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30여 분 동안 계속되는 작업. 고되지만 맛을 위해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다리와 허리가 아픈 건 기본이고 특히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고역입니다. 오늘 날이 너무 덥네요. 불 앞에서 하니까 더 덥죠. 네, 더워. 드디어 양념이 완성됐습니다. 50도가 넘는 주방에서 더위와 싸워가며 정성을 들인 결과인데요. 감칠맛이 도는 매운맛과 닭발의 식감을 맛보기 위해 찾아온 이들로 가게 안은 꽉 찼는데요. 야, 이분 참 야무지게 드시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진짜 쫄깃하지 않아? 매콤한데 더울 때 더 편하지네. 치즈가 완전 풀려. 맞아. 중독성 있는 매운맛인데 너무 깔끔해요. 잡내가 하나도 안 나요. 손질이 까다로운 식재료인 닭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을 찾아 경기도 화성으로 왔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위생복으로 갈아입은 작업자들. 식재료를 다루는 곳이라 작업장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부터가 까다롭다는데요. 신발 역시 소독이 된 것을 사용. 위생복에 묻은 먼지를 털고 손까지 꼼꼼하게 씻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전신 소독을 하는 통로까지 지나야 하는데요. 저희는 닭고기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위생모부터 위생복 그리고 위생 전시를 통해서만 현장으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들어가기가 은행 금고 가는 것만큼이나 까다롭네요. 저희가 그 선도 유지를 위해서 실내 온도는 8도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도요? 네. 식재료를 다루는 곳이라 위생만큼 신선도도 신경 쓰고 있는데요.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까지 총 9층. 대규모의 공장에서는 닭과 관련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도계 과정에서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동물 복지 도개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닭을 도개하고 통닭을 부위별로 나누고 그다음에 뭐 양념도 하고 포장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개 이후 절단 과정 대부분은 기계가 하고 있는데요. 부위별 닭고기는 물론 간과 염통, 근위 등 다양한 내장까지도 분류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남는 부위가 바로 닭발인데요. 자동화된 기계 시스템으로 닭발이 운반되고 있습니다. 야, 참 신기한 광경이네요. 절단된 닭발은 먼저 59도의 뜨거운 물에 담가 껍질을 벗기는데요. 사람 손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작업. 이 또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차가운 물에 넣어서 닭발을 냉각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기계 작업은 끝이 나는데요. 탈피와 세척까지 끝나면 이제부터는 작업자들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닭은 1시간에 24,000마리를 작업을 하는데 발은 이제 2개씩 달려 있으니까 시간당 48,000개의 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 여기. 좋아? 좋아 여기. 좋아 여기. 닭발을 손질하는 공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선별입니다. 어떤 거 드려요? 그 닭보다 이거 괜찮아요. 그래도 예뻐요. 이거요. 그리고 안 좋은 거는? 네. 이거 다 버려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어떤 거를 분류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유색 닭발 멍들거나 퍼렇게 보이는 거랑 그리고 껍데기 있는 닭발이나 보시면 염증이 있거나 이런 닭발을 빼기하고 선별하고 있습니다. 선별 과정은 작업자들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며 진행이 되는데요. 닭발의 상태는 물론 세척까지 잘 된 것만 골라냅니다. 선별이 끝난 닭발은 잘 포장해 두는데요. 이대로 판매가 되거나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지금 통닭발로 나가기도 하고요. 원하는 사양에 맞게 저희가 묵뼈도 제거하고 발톱도 제거하는 그런 수작업을 또 요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닭발의 기본 작업이 끝나면 한 곳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앞치마에 토시까지 하며 작업 채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20명 남짓 되는 이들이 바로 닭발 수작업 팀입니다.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라 공장 내에서 가장 손기술이 좋은 사람들만 모인 최고의 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발굴할 때 칼을 2가지를 사용합니다. 작은 칼은 큰 뼈를 발굴하는 거고 큰 칼은 작은 뼈를 발굴할 때 저희가 사용합니다. 닭발 손질의 1차 과정은 두꺼운 다리뼈 제거인데요. 관절을 찾는 노하우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짧은 날이 달린 칼로 관절 부위를 정확하게 절단. 살이 잘려나가지 않게 뼈만 도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야, 정말 기술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이네요. (1차) 과정이 끝난 닭발은 (2차로) 손질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긴 칼을 사용해 발톱 쪽으로 칼을 밀어 발가락 뼈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잘못하면 살이 많이 잘려나가기 때문에 힘 조절이 관건인데요. 이렇게 2번의 손질을 거쳐 무뼈 닭발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발굴을 할 때 이렇게 발 모양의 4개가 똑바로 나와야 잘된 발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차 작업은 작업자별로 철저히 분리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커다란 뼈를 빼는 1차 작업은 힘 좋고 손 빠른 작업자들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발과 다리를 연결하는 관절을 정확하게 끊어내려면 강도 있는 칼질은 필수. 손가락과 손목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차) 작업이 끝난 닭발은 바로 앞에 한 조로 짜여진 작업자가 (2차)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무뼈 닭발을 만드는 작업은 이렇게 2명이 한 조를 이뤄서 하고 있습니다. 2차 과정은 힘도 힘이지만 섬세한 손놀림과 기술이 좋은 작업자들이 맡아 하고 있는데요. 2가지 칼을 사용하는 과정. 숙련공들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작업입니다. 이게 그냥 쉽지는 않나 봐요, 작업하는데. 예,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면 무뼈 말 그대로 뼈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 잘못하면 조금 뼈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칼을 넣어야 뼈가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개인 스스로 파악하기 전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칼 다루는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칼을 관리하는 것이라는데요. 닭발에 뼈가 많기 때문에 이걸 잘 갈아주지 않으면, 날카롭지 않으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잘 갈아줘야 됩니다. 견적이 넓기 때문에 넓게 이렇게 갈아줘야 됩니다. 작은 거는 좁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짧게. 네, 짧게 카트 해줍니다. 몇 번의 손질로 다시 날카롭게 살아난 칼날. 오래 일을 하다 보니 칼을 가는 노하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위험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작업자들. 그 덕분에 먹기 좋은 닭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닭발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먹다 보면 뼈가 있으면 막 먹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아서 젊은 친구들 아름답게 맛있게 먹으라고. 닭발은 크게 2가지 형태로 손질하는데요. 무뼈 닭발과 통뼈입니다. 뼈를 발라내는 작업이 끝난 후 통뼈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는 가위. 작업 전 날부터 날카롭게 갈아주는데요. 칼과는 날을 손질하는 방식도 좀 다르네요. 가위는 이렇게 밑으로 갈아야지 더 잘 갈아지기 때문에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갈아야 돼요? 네네. 칼은 옆으로 가지만 가위는 이렇게 갈아야 돼요. 이렇게. 여기? 네. 이런 식으로 갈아줘야 돼요. 네. 통뼈로 나가는 닭발은 발톱 부분만 절단하면 되는데요. 때문에 작업하기 편한 가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발톱을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힘을 줘서 한 번에 똑똑 끊어내듯 잘라내는 것이 포인트. 이렇게 힘을 줘서 잘라야 절단면이 뭉개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위질 몇 번이면 손질이 끝나는 작업. 비교적 과정이 수월합니다. 통뼈 손질 작업은 주로 경력이 짧거나 나이가 있는 작업자들이 맡아 하고 있다는데요. 방식은 수월하지만 종일 앉아서 같은 자세로 해야 하는 작업이 고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꼭 체조로 몸을 풀어준다는데요.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체조하는 시간 외에도 팀별로 휴식 시간이 있는데요. 2시간에 한 번 20분 정도씩 쉬면서 피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손질이 끝난 닭발은 일정한 양으로 나누어 포장하는데요. 포장하는데도 나름의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바닥을 평평하게 잘 만들어주고 난 후에 닭발 모양이 살도록 가지런히 정리해줍니다. 이쁘게 만들어주는 예. 손질부터 포장까지 섬세한 과정이라 사람 손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마지막으로 흠이 있거나 잘못된 건 없는지 검수도 잊지 않습니다. 1kg씩 소분한 닭발은 포장을 끝내고 나면 마지막으로 검사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데요. 바로 금속 검출기입니다. 여기까지 통과를 해야 모든 작업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편하게 즐기는 닭발 하나가 손질되기까지 공정만 약 10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포장된 닭발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한 번 더 온도를 낮춰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겉에 이제 표면은 살얼음 띄게 하고 그리고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냉각 터널까지 들어가면 모든 작업이 끝이 납니다. 닭발이라는 게 좀 생긴 모양도 그렇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손질하시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당일 도계된 닭발을 신선하게 손질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먹거리로 닭발 요리 좀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예정입니다. 오늘은 우족찜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매운맛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매운 음식에 도전하는 영상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는데요. 탕 재료로 주로 쓰이는 우족에 매운맛을 더한 우족찜은 이른바 먹방 콘텐츠의 단골 손님이라고 합니다. 이야, 참 맛있게도 먹네요. 족발에 콜라겐만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족으로 별미를 만드는 곳을 찾아 대구광역시에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소리의 정체는 우족 절단 작업이었네요. 작업이 한창인 이곳은 우족을 전문으로 다루는 작업장입니다. 요렇게가 소 한 마리 분인데 요 무게가 한 마리 분의 무게가 평균 9.5kg 이상 되면 원뿔 거세 이상 한우만 쓰고 있어요. 물론 같은 한우라도 암소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거세를 쓰는 이유는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율도 훨씬 잘 나오고요. 그리고 또 수입을 안 쓰는 이유는 수입이라도 그렇게 가격이 싼 편도 아니고 한우의 그 감칠맛이라든지 특유의 그 한우 맛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우 1등급 이상자는 거세 우족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손질하는 우족의 양만 300kg가량, 다리 개수로 따지면 120개 정도가 됩니다. 이걸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는데요.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 절단과 선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는지 궁금하네요. 요거는 발톱이에요. 한마디로 맛이 없어요. 쓴맛이 나요. 발톱에서는 누린내라든지 냄새가 많이 올라올 확률이 높은 곳이라서 그리고 이거는 먹지도 못하는 부위고 그래서 요거는 절단해서 버리고. 보통 우족을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찜을 만들고 있어 절단 과정은 필수입니다. 이 작업은 가장 오랜 경력의 작업자가 하는데요. 갈비뼈보다도 단단한 우족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내려면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족은 2.5cm 두께로 절단하는데요. 오랜 시간 테스트를 통해서 찾아낸 최적의 두께라고 합니다. 이 정도 두께로 썰었을 때 가장 변형도 적고 손님들이 나중에 고기다 드시기에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적당한 두께가 2.5cm 정도 두께입니다. 맛을 위해서 일정한 두께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2.5cm. 네. 넓이가 다른 우족을 비슷한 두께로 맞추려면 이리저리 돌려가며 절단해야 하는데요. 꽝꽝 얼어있는 우족은 그냥 손질하기도 어려운데 두께까지 맞추다 보니 일이 배는 고됩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하는 작업. 그야말로 쉴 틈이 없습니다. 끝났네요. 허리야. 목이야.
힘을 계속 주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손이 온통 빨갛게 변했네요. 영하 18도에서 얼린 우족을 계속 잡고 있으니 동상 걸린 것 마냥 색이 변한다네요. 여름에도 그런데 겨울엔 더 추우시죠? 겨울에는 난로에 손 녹여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은 몇 개 썰지도 못하겠다. 손바닥이 얼얼해지고 감각이 없어질 때쯤에야 작업도 끝이 납니다. 큰 솥에 들어갈 거, 작은 솥 들어갈 거, 여기는 꼬투리하고 이제 폐기물 처리로 옮겨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아, 이게 폐기물이 두 박스가 나온 거예요? 세 박스예요. 손질을 마친 우족은 바로 다음 공정으로 옮겨주는데요. 뜨거운 물에 우족을 삶아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과정입니다. 미리 끓여서 95도로 맞춘 물에 우족을 투하. 잘 잠기도록 정리를 해준 뒤 2시간 정도 삶아냅니다. 그 타이머 최대치가 1시간 40분이라서 1시간 40분 후에 알람이 울리면 상태 한번 확인해보고 추가로 한 20분 정도 더 삶습니다. 우족이 끓기 시작하자 다시 분주해진 작업자. 긴 호스로 솥에 물을 뿌립니다.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네, 일단 간단한 세척 개념, 불순물 제거 느낌. 이물질이 섞여 있는 거품을 센 물살로 밀어내는 건데요. 작업자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손으로 일일이 떠내는 것보다 이물질 제거도 잘 되고 시간이나 힘이 덜 든다네요. 푹 삶은 우족은 건전의 용기에 소분합니다. 이때 물로 2차 세척을 진행,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데요. 탱글한 식감을 위해 차가운 물을 사용, 우족의 온도도 낮춰줍니다. 이렇게 작업한 우족은 냉각실에서 식혀주는데요. 참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네요. 그 사이에도 작업자들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쉴 새 없이 다시 시작된 작업. 식힌 우족까지 펼치면 손질의 마지막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등장한 대형 토치. 거대한 불꽃이 점화됐습니다. 이걸로 뭘 하나 했는데 그대로 우족에 발사. 불꽃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그 털 제거 작업입니다. 털도 제거해야 돼요? 네네. 털 제거 및 약간의 불향도 좀 입히고. 불향을 왜 입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직화 느낌 나게 토치 작업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털, 털은 계절랑 다르게 좀 많이 떴어요, 이게 털이. 그러네. 네, 많이 빡빡해가지고. 털뿐 아니라 잡내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 작업. 500도 이상 되는 강한 화력이라 표면이 타지 않도록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 네. 이렇게. 아, 아까 그 털이에요? 네, 없어졌죠. 정말 털이 말끔히 제거가 됐네요. 고온의 불을 다루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작업.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 집중해야 하는데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위생복에 마스크와 위생모까지 쓰다 보니 온몸은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불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많이 더우신가 봐요. 그렇죠. 아, 여름에는 진짜 푹푹 찝니다. 옷 벗으면 옷 다 젖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땀이 많이 납니다. 더울 때는, 제일 더울 때는 온도가 몇 도나 올라가요? 재보진 않았는데 48도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가자. 불가네요. 작업을 하다 말고 어딜 가는 걸까요? 여기 냉동실이네요? 네. 오!
순식간에 겨울로 오셨네요. 아, 네네. 진짜 한여름에서. 머리에서 여기 막 올라옵니다, 나중에는. 그러네요. 네네. 더울 땐 여기가 적방이겠네요. 네. 영하 18도 냉동실이라 오래 있을 수도 없어 열기만 빼고 나옵니다. 앞에 안 보이네요. 가서 일해야지. 250kg이나 되는 우족의 털을 제거해야 하니 이 작업만 좋게 3시간은 걸리는데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 작업자 3사람이 열탕과 냉탕을 오가듯이 작업장과 냉동실을 오가며 일을 진행합니다. 밥 먹자. 배고파요. 식사하세요. 작업 때문에 식사 시간까지 늦어졌는데요. 오늘 메뉴는 매운 우족찜입니다. 작업자가 직접 개발한 매운 양념으로 만든 거라는데요. 이야, 꽤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품질 체크 차원에서 직원들하고 먹으면서 음식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보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수. 이 우족찜 요리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렇게 막 지긴다. 아우, 이 맛이죠? 아, 매운맛. 아우, 더워. 매운 음식으로 땀을 쫙 빼는 모습이 그야말로 이열치열입니다. 이렇게 사리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먹으면 요즘같이 더운데도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냉국은 진짜 맛있어요. 태양이 맹위를 떨치는 오후. 휴식도 잠시, 다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우족 손질은 끝났으니 이제 매운맛을 입혀줄 양념 준비에 나서는데요. 우족을 썰고 삶고 불에 지지며 손질한 건 양념을 입히기 위한 밑작업.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세 바퀴 된 거야? 네. 이거 물엿인데 물엿이 한 통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족찜 양념의 핵심은 매운맛인데요. 자, 이거는 일반 고춧가루고요. 이거는 저기 청양고춧가루. 그리고 이거는 베트남입니다. 요거 하실 때는 아무래도 고춧가루가 좀, 특히 베트남 고춧가루가 많이 화해가지고 기침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스크를 하나 더 떼서 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넣어보시면 색 부분에 차이 나실 거예요. 맞죠? 색깔 차이가. 그러네요. 청양고추 빛깔이 좀 더 진한 붉은색이네요. 처음에는 베트남 고춧가루를 쓰면서 이걸 또 과하게 쓰시다 보면 텁텁한 맛도 올라올 수 있고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이 중독성 있는 화한 매운맛을 찾느라 사실 좀 노력을 많이 했었고, 매운 정도나 맛은 수많은 테스트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비법인데요. 베트남 고춧가루 분질이 이렇게 매워요. 8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매운 고춧가루 향만큼은 적응이 안 된다고 하네요. 준비된 양념은 가열하면서 섞어주는데요. 바닥에 깔린 물엿이 눌어붙지 않게 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양념이 섞였으면 식혀둔 우족을 넣어주는데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 매운 양념이 얼굴에 튄 건데요. 다행히 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위험할 뻔했습니다. 많이 화하죠. 화하고 아무래도 100도가 넘으니까 화상도 순간적으로 있고.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상처를 입는 일은 다반사라고 합니다. 특히 뜨거운 양념을 다루는 일은 수월해 보여도 요령이 필요하다는데요.
이렇게 요령 있는 사람들은 살살 이렇게 좀 덜 튀긴 한데 요령 없는 사람들은 우족의 무게가 가늠되지 않아서 양념이 튈 수밖에는 없겠네요. 요즘 이 요령을 후배 작업자에게 가르치는 중인데요. 결국 오늘도 우족 다루는 건 선배 작업자가 하고 1년 차인 후배는 열심히 힘쓰는 일을 맡았습니다. 양념을 골고루 입히려면 2시간 정도는 끓여야 하는데요. 그 시간 내내 솥앞을 지키며 우족을 섞어줘야 합니다. 이제 제법 색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래 끓이면 탱글한 식감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양념을 입힌 우족은 그대로 건져주는데요. 이대로 냉동실에서 24시간 얼려줍니다. 냉동된 우족은 포장실로 이동 650g씩 소분해줍니다. 맛을 위해 우족뿐 아니라 양념 국물까지 넣어주는데요. 포장된 우족들은 택배를 통해 전국으로 보내집니다. 택배를 보내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포장 작업에는 거의 전 직원이 투입됩니다. 우족찜은 밀키트 형태로 판매되는데요. 곁들일 식재료까지 넣어야 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우족찜이 좀 많이 나가나 봐요? 아, 네. 지금 온라인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많이 나가고 있어요. 포장까지 마치면 작업도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작업의 시작과 끝은 청소죠. 마지막 작업은 청소. 내일을 위해 사용했던 도구는 물론 주방 바닥까지 세심하게 닦아내는데요. 청소 점검까지 마치면 오늘 하루도 끝이 납니다. 그렇죠. 일단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더운 데서 또 뜨겁고 맵고 위험한 데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간편하게 집에서 맛있게 드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별미가 있다는 이곳. 일찍부터 찾아온 사람들로 꽉 차 있는데요. 바로 족발을 맛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발 요리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든든한 식사는 물론 술 한 잔에 곁들이기에는 이만한 안주가 또 없는데요. 특히 부들부들한 껍질과 지방, 살코기의 삼합은 돼지고기의 다른 부위와는 전혀 다른 맛을 냅니다. 냄새 안 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게 매운맛. 부드럽고 그 잡내가 전혀 안 나서 어떻게 삶는지가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매일 오전 11시 족발을 받는 것부터 일과가 시작됩니다. 한 번에 240kg 정도, 개수로는 120개가 들어오는데요. 족발은 쟁여두지 않고 생물 상태로 당일에 쓸 만큼만 받고 있습니다. 아직 영업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힘이 드네요. 네, 일단 무게 있는 건 지금이 제일 많아서. 다 들어온 거예요, 족발? 예, 족발 이제 다 들어왔고 정리만 하면 돼요. 사람 하나 없는 가게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이는 가게의 주인장인데요. 중요한 식재료인 족발을 받고 검수하는 일까지 맡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 냄새 잡는 재료나 한약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생족발이 가장 중요해요. 도축 과정이나 배송 과정에서 막 부딪혀서 멍이 많이 들어요, 족발에. 그럼 여기 보면 막 군데군데 막 몽고반전처럼 막 생기거든요. 핏물 같은 걸 보더라도 신선한 족발들은 이렇게 방금 잡은 것처럼 빨간 피가 나오는데 좀 오래된 것들은 이제 막 검붉은 피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 겉에를 만져봐도 막 미끌미끌거리거나 그렇게 돼요. 부패하기 시작하면.
검수가 끝나면 바로 핏물 제거를 하는데요. 정확한 포인트를 찔러주는 것이 핵심이라네요. 요 이제 발목을 끊으면 이쪽에 이제 혈관이 끊겨서 이쪽에서도 피가 많이 나오고요. 이제 발가락 사이를 한번 찔러주면 여기서도 피가 많이 나와요. 핏물을 빼기 위한 포인트는 3군데.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직접 작업을 합니다. 네, 이제 가득 채워놓으면 물은 이제 계속 틀어놓을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럼 이제 지저분한 물은 여기로 빠지게 되고 깨끗한 물로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기본 손질이 끝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2시가 넘어서야 직원들도 하나둘 출근을 하는데요. 좁은 주방에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오자마자 장사 준비에 나선 작업자들. 각자 맡은 일을 하느라 분주한데요. 이게 맛있어야지 또 족발도 맛있고 족발이 맛있어야 이것도 맛있습니다. 같이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그 노하우는 대표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 시각 주방 가장 안쪽에서는 족발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좋은 맛을 내려면 손질부터 재료 고르는 것까지 뭐 하나 허투루 해서는 안 되는 작업. 서두른다고 빨리 되는 일도 아니라 오롯이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족발 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이제 족발 양념물에 시종물에 삶기 전에 이제 불순물하고 피제거를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초벌 삶기를 하는 거예요. 초벌을 한 번 더 삶아요? 네. 족발 표면에 남아있는 이물질과 피를 한 번 더 제거해주는 과정. 15분간 뜨거운 물에 데쳐줍니다. 초벌 작업이 끝난 족발은 바로 작업대로 직행. 살이 물러지지 않도록 찬물 샤워를 해주는데요. 한 통에 45개나 되는 족발을 하나하나 꺼내며 손에 쥐어보고 상태를 살피는 작업자. 뜨거워서 찬물에 손을 식혀가면서도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네요. 뜨거워도 맨손으로 하는 이유가 이렇게 초벌을 하고 나면 안에 숨어있던 털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드실 때 이제 입에서 꺼끌거리니까 만져보면서 맨손으로 만져봐서 꺼끌거리는 부분을 이렇게 면도기로 한 번씩 털 제거를 한 번씩 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척된 족발을 이제 삶는 시종물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시종물이라고 불리는 건 족발의 맛을 좌우하는 핵심 재료인 양념물인데요. 종갓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시간장 같은 역할을 한다네요. 그 비법 야채네요. 네, 이거 야채랑 천연 재료들 망에 이렇게 넣어서 넣고 있는 거고요. 이건 부지포 망이어서 일회용으로 쓰고 있고요. 양념물에 각종 한약재와 채소, 과일까지 넣고 푹 삶는데요. 45분에 한 번씩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네, 45분 지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위에 떠 있는 족발들은 색깔도 안 입혀지고 간이 안 입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번 삶는 중간에도 불 조절을 계속 해줘야 돼요. 족발을 삶는 시간은 총 2시간 반 정도. 먹음직스러운 색과 식감을 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불 앞을 지켜야 합니다. 한여름에는 밖에도 너무 덥고 여기 족발 계속 삶다 보니까 막 온도가 5, 60도까지 올라가요, 실내 온도가. 그때는 진짜 힘들어요. 족발 삶는 작업을 끝내고서야 주방 밖으로 나온 주인장. 일을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처음 엉덩이를 붙입니다. 될 것 같다. 직접 다 하고 있고 원래 장업할 때는 사장이 제일 힘든 거 많이 해야 또 가게가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이 주방에서는 완성된 족발을 꺼내서 한 김 식힙니다. 이야,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영업이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드는 주문.
배달도 꽤 많네요. 족발 중짜요. 면 3개요. 면 3개요. 족발은 따뜻하게 보관했다가 주문과 동시에 썰어내는데요. 쫀득한 껍질과 지방, 살코기가 잘 붙어있게 써는 것이 기술이라고 합니다. 소고기가 먹어봐. 하루 장사에 필요한 족발은 120개 정도. 큰 솥으로 3번은 삶아야 하는 분량입니다. 한꺼번에 삶지 않고 판매량에 따라 작업을 하고 그때마다 직원들이 맛을 봐준다는데요. 맛 괜찮아? 아, 맛있습니다. 네, 이제 매일 첫 나온 족발을 하나 해체해가지고 직원들이 다 같이 한 번씩 한 점씩 먹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직원들도 이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족발 전문가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만 뭐 판단하기보다는 직원들하고 같이 체크해보고 있어요. 이런 노력들 덕분일까요? 120개나 된 족발이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면 슬슬 뒷정리가 시작되는데요. 이 시간에도 가게 주인장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먼저 종일 썼던 양념물부터 확인하는데요. 안에 남아있는 불순물은 뜰채로 세심하게 떠서 모두 걸러냅니다. 이것만큼은 남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하는데요.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듯이 솥 안팎도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직장을 퇴사하고 족발 장사를 시작한 지 10년. 주인장에게는 꿈을 이뤄준 공간이기에 쓸고 닦고 정성을 들입니다. 잘 오늘 마무리해줘야 내일 또 맛있는 족발 삶을 수 있으니까요. 요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네, 이게 삶고 난 뒤에도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해주니까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종일 일하느라 전쟁터 같았던 주방도 조금씩 정리가 되어갑니다. 늦은 시간이라 고되지만 힘을 내서 마무리합니다. 아, 이제 끝나신 거예요? 네, 이제 다 끝났고 직원들도 퇴근하고 안녕하세요. 수고했어요. 네. 이제 일할 때는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마감할 때 오늘 이제 많은 분들 찾아주시고 이분들이 항상 가시면서 맛있게 잘 먹었다고 웃으면서 가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부심도 느끼고 뿌듯하고 그럼 이제 힘든 것도 이제 있고 내일 또 열심히 일할 수 있죠.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변변치 못할 때 시장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반기는 반가운 냄새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요 녀석 순대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고소한 그 맛.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옛날에는 없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먹던 음식인데 지금으로서는 볼 때는 좀 고가로 가면서 젊은 분들도 좋아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즐겨 먹고. 순대는 소나 돼지의 창자 속에 여러 재료를 넣고 삶거나 쪄 익힌 음식으로 과거 몽골인들이 전투식품으로 먹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 순대는 다양한 형태의 요리 재료로도 쓰이는데요. 특히 각종 돼지 부산물과 함께 육수를 부어 끓여 먹는 순대국이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순대라는 게 푸짐하고 첫째 싸고 또 영양가도 있고. 장사 잘해서 돈 잘 벌었다고 이제 또 순대국 한 그릇 먹고 소주에다가 한 잔 먹고 또 못 벌면 못 벌었다고 또. 남녀노소 누구나 푸짐하고 맛있게 즐기는 소박하지만 든든한 간식 순대. 흔한 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선 사람의 부단한 노고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순대 공장. 이곳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사계절 즐기는 먹거리다 보니 순대 판매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약 9,900제곱미터 규모의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순대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찰순대를 포함해 모두 10가지입니다. 순대의 모든 것을 생산을 하고 돼지 부산물의 모든 것을 생산을 하고 나머지 육수까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순댓국에 들어가는 재료는 모두가 여기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곳 공장에서 생산하는 순대와 부속물의 양은 하루 최대 약 5톤. 쫀득한 식감이 일품인 머릿고기를 비롯해 각종 돼지 부산물과 16시간 이상을 푹 구워 만드는 육수까지. 그야말로 순대의 모든 것을 생산하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만드는 건 찰순대입니다. 선지고요. 이거 지금 작업 배합 들어가기 앞서서 핏물 지금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돼지 선지만 들어가면 돼지 잡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 잡내를 좀 잡으려고 소선지를 좀 일부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찰순대는 소와 돼지의 선지를 1:1 비율로 섞어 만드는데요. 신선한 상태의 선지를 배합기에 넣은 후 본격적으로 찰순대 작업에 들어갑니다. 찰순대는 보통 분식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순대로 선지와 당면을 주로 사용해서 만드는데요. 예전과는 달리 기계를 이용해 반자동으로 만드는 순대. 순대 속에 들어가는 당면 삶는 과정 역시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합니다. 57도씨에서 보통 이 컨베이어를 지나가는 속도가 한 2분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많이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하면은 순대가 이제 식감이 떨어지죠. 씹히는 맛이 없어지는 거죠. 이 공장에서 기계만큼 바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 많은 과정을 기계가 담당하지만 그 기계가 쉼없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일은 모두 사람의 몫입니다. 이곳 찰순대의 경우 양배추, 마늘, 양파 등의 채소를 비롯해 당면, 선지, 고기 등 총 20가지의 재료를 넣고 만드는데요. 성인 남자 몸무게를 훌쩍 뛰어넘는 순대 재료. 10여 분간 배합 끝에 찰순대 속에 들어갈 재료가 골고루 섞여 완성되었습니다. 공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돼지의 작은 창자, 소창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전날 도축한 돼지의 신선한 소창을 세척하고 기름 제거, 밑간 작업까지 해왔지만 또다시 여러 번 세척 작업을 거칩니다. 물은 왜 뿌려주시는 거예요? 네, 부러운 거, 오물 같은 거 나온 거를 세척하려고요? 돼지의 창자 부위 중 가장 가늘며 육질이 부드러운 소창. 때문에 소창을 기계에 잘 끼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창을 이렇게 배우면 이렇게 밀어줘야지 이렇게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야지 끼우면 제대로 들어가죠.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녹록지 않은 작업. 소창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면서 촘촘하고 세심하게 작업을 해야 한다는군요. 소창을 기계에 잘 끼운 후에는 순대 속을 채우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통통하니 제법 그럴싸한 순대가 되려면 사람의 손길이 더해져야 합니다. 하루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작업자들은 약 10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움직이는데요. 바쁠 때는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늦게까지 단합하면서는 10번씩 하게 되면 한 3톤 정도 생산을 하죠. 이렇게 순대 속을 채워 넣는 작업은 대부분 기계를 이용하지만 작업자들은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계속 누르고 있으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손하고 얘하고 같이 리듬을 맞춰야지. 작업자의 허리춤 밑에 있는 버튼과 사람이 박자를 맞춰야만 비로소 상품성 있는 최상의 순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이 넣으면 터지고요. 조금 넣으면 이게 모양이 꽉 안 차니까 쪼글쪼글해서 안 익어요. 공기가 들어가요. 그냥 빼는 것 같아도 손으로 이거 조절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하루에 2종류 내지 3종류의 순대를 평균 3톤가량 생산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쉴 틈이 없는데요. 속을 채워넣는 작업을 마친 순대는 동그랗게 말아 올린 후 다음 공정을 기다립니다. 어떤 과정이 남은 거예요? 일단 쪄야 되잖아요. 찌는 과정은 97도씨에서 27도씨에서 한 25분 쪄요. 순대는 정수기에 넣은 후 찌는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요. 부족하거나 넘치면 그간의 수고가 허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대가 뜨거운 전기를 쐬며 맛있게 익는 동안 더욱더 분주해진 작업자들. 공장 한 켠의 원료 냉장실에서는 순대 소옥 재료에 쓰일 엄청난 양의 채소가 대기 중입니다. 많아요. 여기 보이는 거 당근, 파 거의 한 배 하는데 10kg씩 들어가요. 한 번 하는데요? 그럼 몇 배합 정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많이 하면은 7배합, 8배합도 하고. 대량의 채소 손질은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선 세심한 세척 작업과 꼼꼼한 검수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물질이 많은 부추는 사이사이까지 살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린다는군요. 이거 다 다듬어서 몇 킬로 딱딱 넣어야 되니까. 어떤 때는 재료 준비하는 시간이 더 걸려요, 솔직히. 순대 재료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채소를 아주 작게 분쇄해 다진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 옮기고 나르는 반복되는 일. 온몸이 고단해지는 작업입니다. 특히 양파 분쇄 작업이 가장 힘들다는데요. 눈 안 매우세요? 매웠죠. 아, 눈 엄청 매우세요. 하루 생산하는 순대 양이 많다 보니 한 번 분쇄되는 채소의 무게만도 상당합니다. 파쇄 하는 게 전체 다 해서 한 700kg 정도. 700kg 정도? 네. 이제 양파, 당근, 고추 등 채소 손질의 모든 공정이 끝나고 꼼꼼하게 검수까지 마치면 배합 준비를 위해 옮겨지는데요. 이어지는 다음 공정은 순대에 들어갈 돼지고기 손질입니다. 하루에 그러면 돼지는 어느 정도 양이나 이제 갈아요? 이거요? 하루에 300kg. 냉동 상태로 들여온 돼지고기를 채소와 함께 잘 배합될 수 있게 다진 형태로 아주 잘게 분쇄하는데요. 손질을 마친 고기는 순대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배합 과정을 거치는데요. 순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로 맞춰놓고 기계로 혼합하면 완성됩니다. 옛날 토종 순대예요. 네. 오늘 만들 순대는 이곳의 주력 상품인 토종 순대. 담백한 맛 때문에 인기가 좋다는군요. 몇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 7가지. 7가지 재료요? 예. 순대 종류에 따라 첨가되는 재료도 제각각. 순대 소의 재료가 완성되자 작업자들의 손놀림이 더욱 바빠지는데요. 순식간에 작업을 마치고 채반에 올리는 순대. 그런데 이번엔 순대 모양이 좀 전과는 달라 보이는군요.
가지 종류예요. 이렇게 일자로 하는 것하고 마르는 것하고. 일자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카팅을 칠 거거든요. 이거는 2kg 포장해 가지고 나갈 거고요. 납품하는 업체의 쓰임새에 따라 순대를 익히는 모양과 길이도 제각각인 셈입니다. 이 업체의 순대는 주로 홈쇼핑이나 대형 식당,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는군요. 작업자의 세심한 손길이 더해진 순대. 90도, 100도 사이에서 약 18분간 쪄내고 7분 정도 뜸을 들이면 맛있는 순대로 완성됩니다. 순대를 증수기에 넣은 후 바로 청소 작업에 들어가는 작업자들. 기름이 계속 묻는 작업이다 보니 수시로 청소를 해야 하는데요. 청소를 깨끗이 하죠. 식품회사인데. 깨끗이 하는 건 기본이에요. 청소를 딱 깨끗이 하는 건. 90도의 뜨거운 물로 기름기가 묻은 작업 도구와 작업장 내부를 세심하게 닦아냅니다. 위험해요. 저쪽으로 좀 비키세요. 뜨거움을 튀어요. 뜨거움을. 뜨거움은 절대 안 돼요. 청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청소 너무 힘들어요. 일하는 것보다. 먹는 음식을 만드는 만큼 작업자는 물론 공장 안도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수기에서 순대가 나오자 또다시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장.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순대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니 입안에 군침이 절로 도는군요. 그런데 잘 익은 순대를 가만히 보다가 과감히 싹둑 잘라서 버리는 작업자. 순대가 아무래도 이게 돼지 창이잖아요. 돼지 창이다 보니까 이 온도라든가 찌는 온도라든가 이런 걸 못 견뎌서 터질 때가 있어요.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군요. 이어지는 고온의 세척 작업. 순대에 남아있는 기름기라든가 겉에 붙어있는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척해줍니다. 순대는 속을 채워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익힌 후 이어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한데요. 자칫 사고가 일어날 경우 지금까지의 여러 공정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로 샤워를 마친 순대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다음 공정을 향해 이동하는데요. 대형 냉각기로 연결된 길목.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에어컨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네, 냉장고. 잘 익은 순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차가운 냉각 통로를 지나 1차로 완전히 식힌 후 바로 냉각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군요. 커팅을 해서 내포장을 해요. 여기서 이제 쉽지 않은 걸 포장해버리면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찌고 바로 잘 식혀야만 신선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서둘러 작업해야 합니다. 조금 특별한 형태로 포장되는 순대. 포장 전 원형 기계에 순대를 끼워 넣은 후 2.5cm의 균일한 길이로 절단해서 이렇게 나달의 순대를 만듭니다. 이게 순대밥 그 포장 나가는 거 있거든요. 세트로 거기에 들어가는 물건이에요. 간식뿐만이 아니라 뜨끈한 국밥 재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각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는 없다는데요. 아, 이런 거요. 까트리야. 끝에 있는 거 이런 거는 걸러내야 돼. 들어가면 안 되거든. 꼼꼼하게 검수를 끝내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순대를 2.5cm의 균일한 길이로 절단했지만 찌고 식히는 과정을 거치면서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 계량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군요. 개수가 크고 적은 거 있어가지고 그람수 하는 게 정확해야 돼요. 순대국밥에 활용될 나달의 순대. 육수와 함께 끓여낼 때 가장 맛있을 만큼의 양을 포장 용기에 담아냅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분주한 작업장. 한켠에서는 순간 압착 형태로 진공 포장된 순대가 쌓여 나오는데요. 이때 이를 지켜보는 작업자의 예리한 눈썰미. 압착이 안 돼갖고 진공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빨갛고 더 하나 시켰어. 뼈예요, 뼈. 뼈가 고기가 하나 빼고 뼈가 하나. 여러 번 검수를 거쳤는데도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반드시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깐깐하게 안 하면 안 돼요. 아주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을 다루는 일인 만큼 정성에 정성을 더합니다. 중량을 맞춰 자동으로 진공 포장 후 엑스레이 판독기를 통과하려면 이 고온의 살균 작업을 거치고 다시 한번 냉각 통로를 지나야 하는데요. 뜨거운 데서 살균하는 게 16분 정도. 몇 도씨에서요? 90도. 그러면 100% 살균이 되는 거예요? 네. 90도에서 95도 사이의 고온에서 살균을 거치는 시간은 약 20여 분 남짓. 맛있는 순대가 우리 곁에 오기까지 꽤 많은 작업자들의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오전 8시에 시작해 꼬박 8시간 만에 찾아오는 휴식 시간. 휴식을 갖기에 앞서 작업복의 상태부터 점검합니다. 미끄러. 아유, 미끄러. 어머니 화장실 언제 갔다 오셨어요? 아니, 지금 가야죠. 이거 다 덮고 가야지. 화장실 가잖아요? 네. 작업자들은 작업장 안팎을 오가며 그간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여기 이런 데는 칼 잡아서 굳은살이 배긴 거고 여기가 다 저기가 돼서 뜨거운 열에 저기가 돼가지고 안 찍히더라고. 우린 그래서 번호 찍고 들어가고 우리는. 노랗잖아요, 고기에도. 늘 뜨거운 열기와 가까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업자들에게는 삶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음식을 다루는 엄격한 작업장을 벗어나 담소를 나누는 작업자들.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고단함이 녹아내립니다. 쉴 때가 제일 좋죠. 쉴 때가요? 그보다 더 좋을 때 이제 퇴근할 때도 좋고. 몇 분 쉬시는데요? 15분 쉽니다. 15분. 뭐 15분 가지고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서 계속 일하다가 15분 쉬면 그건 꿀맛이면 꿀맛. 짧은 휴식으로 활력을 찾은 작업자들. 가시는 거예요, 일하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또다시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장.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작업하는 이곳은 순댓국에 들어갈 머릿고기, 돼지 머리를 손질하는 공간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탱글탱글하게 잘 삶아진 모습. 아, 돼지 머리 작업. 뼈 빼는 거. 갓 삶아낸 뜨거운 돼지 머리의 뼈를 발라내는 발골 작업은 그야말로 고난도의 작업인데요. 단시간 내 오로지 손끝의 감각만으로 해내야 하는 일이기에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체력 소모가 상당한 작업입니다. 팔을 저거 몇 번 해나요? 300개. 작업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삶고. 일반적인 살코기와는 또 다른 별미 중에 별미로 손꼽히는 돼지 머리고기. 됐어요. 발골 작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반드시 뜨겁게 삶아야 한다는데요. 뼈가 부드럽게 빠지기 때문이랍니다.
죽음이야. 작업장에서 여기가 제일 뜨겁네요. 네, 여름에도 이래요. 화상 안 입으세요? 화상? 네? 그래서 우리 손이 다 노래요, 손끝이. 아프다고요. 손가락 부러지는 거 봐요. 자꾸 일하니까 뜯어지잖아. 작업자들의 온 몸에 열심히 살아온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돼지 머리는 편육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뼈만 발라낸 후 얇게 썰어서 국밥에 넣어 먹기도 하는 인기 품목인데요. 뭐 골라내시는 거예요? 코 없는 거. 코 까가지고. 잘못된 거는 이제 재단해가지고 슬라이스 치고, 이제 잘 된 거는, 이쁜 거는 또 이렇게 포장 나가고. 색깔도 이쁘고. 잘생겼다 제가? 어디가 잘생긴 거예요? 모르겠는데 똑같은 돼지 같은데. 이게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요, 다 달라요. 우리 보고 웃고 있잖아요, 여봐요. 다 웃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웃어주잖아요. 생김새가 멋진 돼지 머리는 손질을 마치면 소비자 곁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그 밖에 돼지 머리는 작업자들의 칼이 닿아야 비로소 먹기 좋고 보기에도 좋은 고기의 모양으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작업이 계속될수록 작업자들의 손목 관절은 물론 온몸에 힘이 풀린다는데요. 아침이면 부어서 아침에 또 일하면 또 빠지고 그게 되풀이 되는 거죠. 뭐 맨날 똑같은 일이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는 일. 이들이 있기에 공장이 힘차게 돌아갑니다. 순대가 먹음직하게 잘 익었는지 확인할 시간. 수증기까지 맛있어 보이는 백순대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게 만드는 간식거리인데요. 순대는 이제 선지를 안 넣고 만드는 순대예요. 이제 소비자의 입맛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순대를 만들고 있는 거죠. 매콤한 김치와 담백한 고기, 당면에 이르기까지 재료와 비율을 각기 다르게 해서 만드는 다양한 순대. 요즘엔 그 종류도 더욱더 다양해졌습니다. 조금 더 색다른 순대를 만나기 위해 강원도 속초의 순대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약 264제곱미터 규모의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순대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곳에서 만드는 순대의 종류는 약 6가지. 주로 이 돼지 창자를 사용해서 만드는 속초의 명물 아바이 순대가 주력 상품입니다. 여기가 이거 솔 있잖아요. 네, 솔 있어서 이렇게 그러면 이물질이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물을 많이 이렇게 해주면 깨끗이 닦아주고. 이 기구를 이용하면 그나마 1m 남짓한 돼지 창자의 구석구석까지 손쉽게 손질을 할 수 있답니다. 아바이 순대는 당면을 넣지 않는 대신 고기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통적으로 돼지 대창을 가지고 만들던 아바이 순대는 북한 지역의 고유 음식인데요. 여기서 아바이란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뭐지 갈비살, 갈비 같은 데서 저 남는 살 있잖아요. 그 다 부위별로 다 섞였는데 돼지고기 전 부위를 다 먹는다고 봐도 과언없어요. 돼지 부위가 골고루 섞인 고기를 잘게 분쇄합니다. 그리고 찹쌀을 1시간 이상 불려서 물기를 완벽하게 뺀 후 배합을 하는데요. 아바이 순대는 당면 대신에 찹쌀, 야채하고 고기로 배합된 그런 맛을 이제 있습니다. 이 찹쌀이 한 배합에 약 30%가량 들어가기 때문에 속을 든든하게 해서 밥 대신 먹어도 손색이 없다는군요.
이 수작업으로 맛을 골고루 내기 위해서 이렇게 배합하고 사전에 이렇게 어려운 조건 하에서 작업을 합니다. 음식 맛은 정성이 반이라는 경력 7년의 임용기 씨. 갖가지 속 재료들을 일일이 손으로 배합해야만 재료가 균일하게 어우러져 감칠맛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재료 준비와 배합하는 시간에 공을 들이는 시간만도 장장 서너 시간. 그래서 모두 19가지가 들어가요. 인질이 좀 더 이제 세척해서 건조해서 탈수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배합에 들어가죠. 이때 꼭 각각의 재료들의 수분을 최소한으로 해야만 순대를 삶아냈을 때 풍미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든든하게 순대를 채울 재료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바이 순대를 만들 차례. 아바이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손도 많이 가고. 손도 많이 가고. 총 19가지의 재료를 일일이 준비하다 보니 이곳 작업자들에겐 아바이 순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가장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순대라고 하는데요. 오롯이 준비 작업에만 강도 높은 서너 시간을 보내다 보니 온몸 구석구석이 쑤시고 아린 것은 당연지사. 좀 떠놓고 서 있고 이게 손끝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지. 충진 작업을 마친 순대. 일사불란하게 동그랗게 말아서 자숙기에 집어넣습니다. 끓는 물에 약 14분가량 찌지 않고 삶아서 익히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스팀으로 하는 것보다는 물에 삶으면은 이제 골고루 삼투가 돼 버려요. 완숙이 되면 순대 자체가 이 안에서 익어서 떠요. 10여 분이 넘어가자 자숙기 안에서 아바이 순대가 하나씩 떠오릅니다. 재료가 많이 투입된 만큼 크기도 남다른데요. 끓는 물 속에서 익히고 찬물로 옮겨 약 10분 동안 냉각 과정을 거치는데요.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금방 냉각을 시키려면 이 수축을 빨리 시켜야만이 그 안에 내용물이나 그 결착이 잘 되잖아요. 이곳에 어느 공정 하나 사람 손을 거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만든 장인의 순대인데요. 찹쌀이나 이제 그 고기나 각종 야채 이런 거 다 익었죠. 100% 익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멸군 상태로 봐도 돼요. 멸군. 오동통하게 잘 삶아준 순대는 선풍기로 한 번 더 식힌 후 더욱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을 유지시킵니다. 요게 아바이 순대입니다. 19가지의 재료가 한데 어우러져 빼곡하게 가득 차 있어 귀한 손님에게 한 끼로 내놓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곳 하루 최대 생산량은 약 1톤. 수작업이 많기 때문에 주문량에 따라 하루에 한 종류 내지 2종류의 순대를 생산한다는데요. 손질을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이 손질 안 넣고 천연색소를 이용해서 3가지 맛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 순대는 크롤렐라, 강황과 치자, 홍국살 등 천연 색소를 이용한 삼색 순대입니다. 삼색 순대 또한 아바이 순대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한데요. 끓는 물에 약 14분가량 삶아내면 3가지 빛깔의 곱디 고운 순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별미 오징어 순대는 까다로운 세척 과정을 거치는데요. 내장을 깨끗하게 빼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징어 순대는
속초에서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그 당시 대체 구하기 힘드니까 오징어 몸뚱이에 이제 각종 야채하고 이런 걸 넣어서 삶아서 먹던 것이 요리가 된 거예요. 과거엔 발길에 채일 만큼 잡혔다는 오징어. 지금은 옛날과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는데요. 50년대, 60년대 초만 해도 요 바로 속초 앞바다에서 오징어를 잡기 시작했는데 그걸 하루에 2번씩 나가서 잡아온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흔한 것이 오징어였는데 서민 음식이 아니라 금오징어라는 말이 이제 있죠. 오징어 속. 오징어 속이요? 네. 몸뚱이하고 다리 다른 거. 찹쌀, 당면, 오징어 껍질까지 잘게 잘라 넣은 후 재료 본연의 상태를 살리게끔 골고루 배합하면 오징어 속 재료가 완성됩니다. 이제 깨끗하게 세척한 오징어 몸통에 재료를 채워 넣는데요. 기존 순대와는 달리 오징어 순대는 조금 더 손이 많이 간다는군요. 바쁠 때는 뭐 그냥 뭐 낮에 점심 먹고도 그냥 바로 하게 될 수도 있고 이 물량이 그날에 이제 좀 많다 싶으면은 항상 그래요. 오징어 순대는 재료를 채워 넣은 후 재료가 새어 나오지 않게 이쑤시개로 마감 작업을 일일이 해야 한다는군요. 마감 작업을 한 오징어는 다시 한번 대나무 발을 이용해 모양을 잡아준다는군요. 저 안에 들어가서 찌게 되면은 이게 배가 불러 가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균형 잡히라고 요래 가지고 찌면 이제 터지지도 않고. 대나무 발로 가지런히 말아둔 오징어 순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잘 익힐 차례. 오징어 순대는 증수기에 넣어 쪄서 익히는데요. 정확한 시간을 지켜야만 질기지 않고 쫄깃하고 맛있는 순대로 변신합니다. 95도에서 14분이나 15분 정도의 그 타임이 맞춰져 있어요. 내부까지 완전히 익으면서 살균 처리가 됩니다. 약 15분이 지나자 드디어 속이 볼록하고 통통한 오징어 순대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기도인데 또 올라가는 중인데 70도 이상이면은 이제 익은 거로 보거든. 중심 온도가. 왜냐 겉하고 안의 온도가 달라요. 이 맛있는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작업자들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뜨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전국을 돌아다녀도 시장 옆에는 꼭 순대집이 있고 요즘 순대들도 뭐 많이 사랑을 받기 때문에 많이 찾는 음식이 되고 사랑받는 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넉넉한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되는 먹거리가 있기에 참 좋은 오늘입니다. 야구 시즌이 돌아온 완연한 봄. 야구장엔 봄나들이를 즐기러 온 관람객들이 한가득입니다. 야구 경기를 2배로 재미있게 관람하기 위해서는 챙겨야 할 필수 간식. 바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이곳의 명물, 요 치킨이라는군요. 맛있으니까 먹기 편해서. 수원의 명물을 만나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선 행렬. 아니 세상에 이게 다 치킨을 먹기 위해 서 있는 줄이란 말입니까? 아니 대체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한 4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치킨 가게.
야구 시즌이 개막돼 하루 튀겨내는 닭의 양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군요. 많을 때는 한 400마리 좋아요. 400마리. 오늘같이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경기 5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데요. 이곳에선 닭을 작은 낱개의 형태로 튀겨내는 것이 특징. 경기를 관람하면서 편히 먹게 하기 위한 작은 배려입니다. 30조각 정도 들어가요. 30조각?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치킨 가게. 아무래도 서민 음식이죠. 닭 한 마리 17,000원 가격에 내 식구가 행복할 수 있잖아요. 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국민 간식의 명성. 여기서도 확인이 됩니다. 야구장 가서 매일 먹고. 왜 야구장 가서 그렇게 치킨을? 분위기가 다 같이 치킨도 먹고 먹을 게 또 이제 치킨이 가장 또 제일 중요하게 있습니다. 치킨을 만드는 첫 공정을 담당하는 곳. 이곳은 1차 가공 공장에서 도개한 닭을 이곳에서 여러 형태로 2차 가공한 후 납품업체에 배송하는 곳입니다. 330제곱미터 규모의 이 업체에서는 주로 닭 절단, 밑간, 포장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부위가 어떤 부위예요? 이거 다리살이요. 다리살? 네, 갈고리 된 상태에서 정육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 정육으로? 네. 아. 오늘 작업할 닭은 뼈를 발골한 닭다리살. 한국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닭 부위인데요. 그리고 닭강정 쪽으로 나간다고 알고 있어요. 닭강정? 네. 사람 손바닥 크기만 한 닭다리살. 닭강정으로 사용되기 위해선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해야 하는데요. 의뢰인의 기호에 맞게끔 조각수를 미리 정해 작업을 진행합니다. 닭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공장 안의 온도는 영상 12도에서 13도. 작업장 곳곳에 냉기가 가득한데요. 많을 때는 한 3.5톤에서 4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3.5톤에서 4톤? 네. 기계 속도에 맞춘 속도전. 하루 생산량 4톤을 맞추기 위해선 작업자 역시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근데 이거 혼자서 다 하세요? 기계랑 저랑 기계랑 둘이. 공장 한켠 너머 작업장. 또 다른 작업이 한창인데요. 저쪽에 가서 염지를 해요. 양념을 한 다음에 저쪽에서 이제 5kg씩 포장이 돼서 나가겠죠. 염지가 뭐예요, 염지? 양념하는 거예요. 밑간. 밑간 해주는 거. 밑간. 닭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소비자의 취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조미 밑간 종류도 다양합니다. 염지 종류요? 예. 11가지래요. 11가지요? 네. 밑간 종류에 따라 카레, 마늘, 고추맛 등 재료와 비율이 다채로운데요. 특히나 밑간 작업은 염도뿐만이 아니라 숙성 과정에서도 치킨 맛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네네. 이게 뭔데요? 팔염지 한. 요즘 가장 사랑받는 조미 밑간으로는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매콤한 맛. 그냥 눈으로 봐선 감이 안 오는데요. 이게 그냥 고춧가루만 섞은 거는 아니죠? 비법인데. 아, 염지가 비법이에요? 그렇죠, 네. 이곳에서 납품하는 치킨 가게만 약 100여 곳. 밑간의 종류, 맛, 강도에 따라 치킨 가게만의 고유 특징이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밑간 비법은 극비라는군요. 주문량에 맞춰 손질된 닭에 밑간액을 넣고 기계로 약 4분간 섞으면 작업 완료.
사람 손이 필요하지만 기계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하는 이곳 작업장. 여성 작업자들이 일하기 편리하게끔 기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작업이 예전에는 남자분들도 계시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보시다시피 다 아줌마들 같이 작업이 많이 수월해졌어요. 다 기계 덕분에. 한 통에 200kg에 달하는 닭을 밑간하고 기계에 올려 포장하는 반복적인 작업. 하루 생산량을 맞추려면 작업자들은 쉴 틈 없이 기계를 작동시키고 계속 살펴야 합니다. 닭강정에 사용될 이 닭은 이제 포장 작업을 거치는데요. 밑간된 닭을 5kg 무게에 맞춰 포장 용기에 담아내는 일. 역시 단순하지만 고단한 작업입니다. 갈게요. 기계 구동에 맞춰 포장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요. 기계가 압축 포장을 하면 라벨을 부착하고 옮겨 담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kg짜리 계속 나르시는 게 무슨 일 아니신 것 같아요? 손목엔 약간 힘이 들죠. 아무래도. 작업자의 팔과 어깨에 무리가 더해지는 만큼 열심히 작업한 결과물들이 쌓여갑니다. 한 시간이 지나자 닭 포장 작업을 하다 말고 갑자기 포장 기계를 분해하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요? 지금 5kg짜리 틀에서 2kg짜리 틀로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아, 이렇게 할 때 틀만 바꾸면 네네. 소비자의 주문량에 따라 포장의 무게를 달리해 닭을 생산하다 보니 그에 맞춰 생산 라인과 틀을 바꿔야 하는 것. 한술만 해야 되겠다. 한술만 2kg 담을 준비해야 돼. 맥가이버를 자처하는 경력 3년의 안은영 씨. 아 이거 많이 해봐서 능숙하지. 맨 처음엔 저도 좀 서툴었는데 많이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손재주가 좀 있어서요. 이곳 작업장을 누비며 누구보다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때문에 이곳에선 팀장으로 불린다는군요. 웬만한 남자들 한 10명 몫을 하시네. 네? 아줌마잖아요. 아줌마는 틀리죠. 아줌마는 틀려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반복되고 지겨운 이 일을 묵묵히 견디는 이유. 누군가의 아내이고 엄마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해 어느덧 9시간 동안 지속된 작업.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온몸에 피로가 몰려오는 작업자들. 하지만 음식을 다루는 이곳에서의 시작과 끝은 항상 엄격한 청소 작업인데요. 청소가 한 1시간 반 정도 돼요. 청소라고 하기보다 네. 여기 천장 빼고 다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전체 다 닦고 가시는 거예요? 네. 90도 고온의 물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작업장 내부는 열탕과도 같습니다. 고압 청소기를 들고 옮기며 청소하는 일은 중노동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압이 세니까 좀 밀리는 힘도 있고요. 하루 종일 팔을 쓴 다음이라 아무래도 힘도 좀 많이 빠지기도 하고. 녹초가 될 만도 한데 작업자들은 작업장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아냅니다. 저희가 식품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네. 신경 쓰이죠. 내 아이가 먹는 음식을 만드는 작업장이기에
엄마는 명심 또 명심하며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합니다. 한 시간 반가량 강도 높은 청소 작업이 끝나니 이야 아주 반짝반짝 광이 나는군요. 이젠 좀 쉴 수 있는 건가요? 집에 가면 한 30분 정도 잠깐 휴식 좀 갔다가 이제 집안일 놓고 또 집안일까지 하시는 거세요? 집안일 해야죠. 이렇게 또 하루 고된 일상을 보내고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합니다. 육가공 업체 직원들의 수고가 유독 빛나는 밤. 경기도 수원의 통닭거리에서는 오늘도 치킨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잠 못 들고 있는데요. 치킨은 때론 야식으로, 때론 간식으로 우리의 허기진 배를 달래주고 있습니다. (170도) 온도에서 바삭바삭하게 튀겨내는 치킨. 이곳 작업자들은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 치킨 사랑에 잠시도 쉴 틈이 없다는데요. 한 1000마리 정도? 1000마리. 두 마리는 더 나가건데. 두 마리는 한 20마리 정도 나가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치킨을 튀겨내는 것은 바로 요 가마솥. 여기 혹시 가마가 몇 개 있어요? 가마 11개. 그래도 이게 따라 못 가요. 손님들이 빨리빨리 달라는데. 하루 평균 11시간 동안 1000마리가 넘는 치킨을 만드는 작업자들. 하루 종일 이렇게 서서히 일을 하다 보면 다리가 붓기도 한다는군요. 내려놓자마자 무섭게 팔려나가는 치킨. 손님이 많다 보니 바쁜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겠죠. 바쁘고 힘들긴 해도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고 나가면 좋더라고요. 치킨 덕분에 입도 즐겁고 마음까지 훈훈해진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편하게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는 선에서 남녀노소 다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바삭바삭한 치킨이 있어 맛있는 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한편 그 시각 육가공업체 공장 안엔 밤작업이 한창인데요. 밤 8시부터 시작되는 닭 손질 작업은 새벽 4시까지 8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기름. 기름. 예, 기름 제거. 이거 여기서 일이 안 하면 이거 먹겠어요? 기계가 닿지 않는 곳의 기름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떼어내는데요. 이게 해주면 먹는 사람은 맛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는 게 치킨. 제일 서민들이 먹는 게 이거잖아요. 매일 오전 8시 치킨 가게에 신선한 닭을 납품하기 위해서 밤을 새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밤에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통은 한 2,000마리씩. 2,000마리는 3,4천 마리. 3,4천. 네. 당일 주문량은 당일 만든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밤 작업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녹록지 않을 터. 한 번 할 일이 있으니까 한 4시까지, 3, 4시까지 해야 되니까. 새벽 안 힘드세요? 이거 방 하던 일이니까. 그냥 하시던 일이세요? 노장의 힘으로 2,000마리의 닭 손질을 마쳤습니다. 기름 제거를 한 닭은 이동해 다음 작업을 거치는데요.
요즘 치킨집에 가면 프라이드도 약간 매콤한 맛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밑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양념을 세게 해달라, 싱겁게 해달라. 그 양이 틀리니까 그람수가 있으니까 닭이 그거 조절해서. 밑간이 골고루 배어야만 튀겼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군요. 어느덧 새벽 1시. 매콤하게 밑간 작업을 한 치킨용 닭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장 작업에 매진할 차례. 이 작업 도중 차질이 빚어지면 전 공종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작업자는 주의 깊게 작업을 하는데요. 새벽 2시가 다 돼가는데 안 피곤하세요? 피곤해도 해야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뭐. 아침, 오전 내로 쉬고 나가야 그 영업했는데 방해가 안 되잖아요. 오후서부터 장사를 했는데 오전 중으로 놓아줘야 되니까. 고요한 작업장 안에서 작업자의 손이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앞에는 아들이고요. 네. 저 옆에는 저희 영감님이고요. 10여 년간 마주한 부모의 부지런함이 거울이 되어 고스란히 자식을 비추고 있습니다.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 이제는 천직이 되었다는군요. 일하고. 근데 왜 계속 이렇게 일하시는 거세요? 아니 너무 뭐 이래. 오늘 직원 하나 나와 움직이면 그래도 용돈 받잖아. 남들이 뭐라 하건 최선을 다했고 지금까지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니 그걸로 만족하다는 노부부. 이들의 또 다른 아침이 밝아옵니다. 노부부가 퇴근하자 이른 새벽 공장 안을 분주하게 밝히는 사람. 이곳의 총책임자입니다. 그의 등장으로 공장 안은 다시 활기를 띠는데요. 보통 이렇게 작업 준비, 바로 작업할 수 있게 직원들이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작업장의 도구를 각각의 위치에 배치한다는군요. 항상 이 시간에 이렇게 출근하세요? 네. 다른 날 좀 오늘은 좀 물량이 많은 날이라 좀 일찍 나왔어요. 작업자들 간의 작은 배려들로 누구 하나 툴툴거린 사람 없이 이른 새벽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아침에는 일단 소량으로 좀 나가는 거, 소량으로 많은 가지수가 나가고 이제 오후부터는 이제 많은 양을 하게 되죠. 한 100kg 단위부터 이제 나가니까요. 밑에가 딴 거네, 딴 거. 개인 치킨집에 납품하는 소량의 닭들까지 주문에 맞춰 확인하고 살피는 작업자들. 자칫 실수라도 할까 싶어 2인 1조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수하는데요. 이 공기는 또 딴 집이고요. 네. 두 마리도 나간다는 두 마리도 나가는 거예요. 네. 소량이지만 정성 가득 담아 정확하게 포장 작업을 거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치킨 창업에 무작정 뛰어드는 현실. 이곳 작업자들은 참 안타깝다는군요. 처음에 소자분으로 차리기가 좋으니까 처음에 시작들을 많이 하시죠. 그냥 무작정 달려들어서는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닭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니까. 창업도 많이 하지만 폐업률도 제일 높아요, 이게. 그래서 예. 닭을 키우는 농가부터 시작해 치킨 가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 완성되는 국민 간식 치킨.
흔하지만 참 귀한 먹거리입니다. 오전 8시 본격적으로 배송할 물량을 확인한 후 상하차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쭉 들어와! 들어와! 하루에 이게 차가 몇 대가 이렇게 나가나요? 6대요. 매장 수는 100군데 정도 되죠. 갈 길이 먼 작업자들 바삐 몸을 움직입니다. 치킨 가게 영업 시작 전에 작업한 물량을 배달해 놔야 차질 없이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많이 바쁘죠. 빨리 준비해서 나가야지 제 시간에 배송이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나갈 물량을 일일이 점검하며 옮기는 작업자. 힘차게 배달지로 향합니다. 오늘 공장에서 손질한 닭이 배달된 치킨 가게. 낮 12시인데도 조리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손님도 없는데 벌써 닭을 튀기시게요? 예, 저희는 초벌해서 손님 오시면 주문 들어오면은 그때 재벌해서 나가기 때문에 미리 저희는 초벌을 해놔요. 아, 초보를 미리 해놓으세요? 예, 낮에 본 준비죠. 공장에서 들여온 신선한 닭은 비법 소스를 발라 다시 한번 맛을 입혀야 이 가게만의 독특한 풍미를 가진 치킨이 되는데요. 파우더예요. 네. 담갔다 빼는 게 아니고 좀 얇게 이렇게. 이곳에선 신선함을 위해 매일 새 기름으로 교체를 한다는군요. (167도의) 온도로 예열한 후 약 4분가량 초벌을 해두는 작업자. 초벌이 끝나면 건져낸 후 다시 작업하기 쉽도록 진열해 놓는데요. 손님들한테 좀 더 빨리 나가는 신속함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진열을 해놓으면은 지나가시다가 이제 보시고는 맛있어 보여서 드시러 오는 손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일부러 더 낮에 많이 해놓는 것도 있고요. 매장 안에 가득 채워진 치킨 냄새. 참 이래서 아는 맛이 더 무섭습니다. 예쁜 속살을 드러내며 치킨이 맛있게 초벌이 되었습니다. 동네 치킨 매장을 지나칠 때면 이렇게 치킨이 보이게끔 진열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었군요. 어느덧 매장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 주방 안 작업자들의 손길이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아무래도 프라이드가 제일 나가죠. 70%? 70%가? 네. 이곳에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뭐니 해도 프라이드 치킨. 남녀노소, 연령 불문 좋아하는 국민 간식 치킨. 치킨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배고플 때 이제 간식으로도 생각나고 한 끼로도 먹을 수 있어서 많이 생각나요. 아무리 뭐 물가가 올라서 닭값도 많이 올랐다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민 음식이고 편하게 찾는 것 같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네. 요즘은 치킨을 먹는 방법도 다양해지면서 각종 양념을 비롯해 치즈를 얻는 등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는군요. 여러 가지 종류를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맛있는 먹거리를 위해 매일 성실하게 맡은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맛있는 꿈을 꿉니다. 좋아하세요? 네.
왜 좋아하세요, 치킨? 치킨이니까요.